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배뇨 질환에 더 쉽게 노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더 노출된 어떤 배뇨 질환들이 있는지 혹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방광염, 요실금, 과민성 방광은 보통 여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의 생식기 구조가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때문이고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 길이가 짧고 외음부에 요도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질과 항문의 분비물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질염과 함께 방광염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성교나 분만, 출산으로 인한 외상으로 세균이 방광내로 침입하기 쉽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방광염에 여성이 더욱더 쉽게 노출됩니다. 이게 여성에게 더 쉽게 노출돼서 그런 걸까요? 배뇨 질환이 난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신장은 성 기능의 근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장 에너지가 약해지면 배뇨 장애뿐만 아니라 불임, 자궁 난소 질환, 남성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여서 난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여성분들보다는 배뇨 질환이 발생할 수 위험이 적긴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 흡연,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배뇨 질환 중에서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남성들만 가지는 질환이잖아요. 네. 전립선의 경우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이므로 남성에게 발병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남성 역시 신장 에너지 부족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배뇨 질환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뇨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환자 중에서 만성 방광염을 앓으시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질염이 오고 나중에는 전신 감염증 호소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병을 계속 키워온 것이죠. 그리고 배뇨 질환을 앓으시는 분 중 위장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위장과 신장, 방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免疫力이 떨어져 신장, 방광이 나빠지고 신장 에너지가 떨어지면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므로 위장 기능 역시 다시 감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도 심해질 수 있는데 배뇨 질환이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일으켜 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장은 간주 소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기운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간이 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운이 약하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배뇨 질환이 약화되면 기운이 울치던 것이 심해져서 어혈 생성으로까지 진행되면 생식기 통증이나 아랫배 통증을 같이 호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신 질환으로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빠른 치료가 요해지는데요. 이게 치료 방법도 이제 알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배뇨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배뇨 질환은 신장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올려주고 간 기능을 올려주어서 울치된 기운을 풀어주며 전신 면역력을 올리는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장, 간, 위장, 방광 등이 장기 기능 올려주는 한약 치료, 약침 치료, 광뜸 치료가 제대로 조합되어야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배뇨 질환의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배뇨 질환별 치료 방법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과민성 방광부터 좀 살펴볼게요. 과민성 방광은 이게 어디에 원인을 두고 좀 치료를 하시나요?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약해지고 차가워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더 예민한 것처럼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민성 방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간장이 방광을 자극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긴장하면 소변이 마를 때가 있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도 마음 깊이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방광염의 치료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광염은 재발이 특히나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좀 달라질까요? 네,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은 기본적으로免疫力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증에 대한 회복 속도가 떨어져서 쉽게 치료될 방광염도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치료가 지연되게 돼서 만성이 되게 되면 방광 점막 깊이 궤양이 생기고 반복된 상처로 방광 근육층이 비우되거나 섬유화가 진행되어 방광이 딱딱해지는데요. 만성 방광염은 전기 부족으로 기초免疫力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중 온신이라는 방법으로免疫力을 증진하는 한편 딱딱해진 방광의 긴장을 풀어내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면 이게 방광염 재발을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자꾸 재발하는 배뇨 질환은 결국에는 전신의 몸 상태와 신장을 위주로 살펴야 치료가 근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대증적으로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신장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